네, 안녕하세요. 메르치형 시장입니다. 오늘은요, 말라서 생긴 재밌고 흥미로운 사연을 소개시켜 드리는 메르치 안녕하십니까? 라는 콘텐츠입니다. 오늘 콘텐츠 진행을 맡게 된 메르치형 시장의 저는 이가람이고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기린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호중이입니다. 아우,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세 분이서 이렇게 재밌게 콘텐츠를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할 거고요. 네, 오늘 사연의 제목이 꽤나 재밌거든요. 내가 너 싸워서 이길 것 같다. 무려 12kg를 늘렸던 성장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제목부터 심상치 않은데 이 사연자분이 한때는 49kg였었을 때 이 사건을 계기로 무려 12kg를 벌크업을 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때 49kg의 체중으로 왜소하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를 더 실감하게 된 건 지난 7월에서 8월 무렵이었거든요. 당시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한 볼링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볼링을 좋아해서 손님으로 다니다가 그곳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죠. 저는 당시에 긴팔 긴 바지를 입고 출근하곤 했는데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제 다리랑 팔이 너무 얇은 편이라서 조금이라도 감추고 싶었거든요. 볼링장에서 부모님 뻘 되시는 아주머니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일을 마치면 종종 술자리가 열렸습니다. 저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정말 강력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주머니가 술잔을 들고 저를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강철아, 너 진짜 너무 말랐다, 야. 내가 너랑 싸워도 이게 내가 이길 것 같아. 순간 술자리 전체가 웃음바다가 됐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지만 억지로 웃으면서 대답을 했죠. 에이, 아주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건 좀 심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말라도 힘은 세다니까요. 그런데 아주머니는 멈추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강철아, 너 진짜 내 손목만큼 얇아 보여. 내 발로 차면 툭 차면 그냥 뭐 저 멀리 날아갈 것 같다니까, 니 진짜. 옆에 있던 다른 아주머니까지 웃으면서 거들었습니다. 강철아, 아줌의 말이 맞다. 우리가 참은 네 부러질까봐 걱정된다니까. 다들 웃음을 터뜨리면서 서로 이렇게 재밌게 웃고 떠들며 농담을 주고받는데 저는 속으로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남자인데 내가 이렇게 약해 보이는 걸까? 그때는 얼굴이 새빨개지긴 했지만 저는 애써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사실 그날 술자리에서 들은 말은 저를 상당히 뜨끔하게 만들긴 했지만 바로 운동을 시작한 계기는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냥 속으로만 내가 정말 이렇게 약해 보이는구나 하고 지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친구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했습니다. 야, 박강철. 왜? 너 잘생긴 것도 아니고 돈도 많은 것도 아니면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이가? 너무 팩트 폭력이긴 한데 이 말이 머릿속에 확 박히더라고요. 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리면서 제 자신에게 이런 생각을 주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나도 뭐 운동이라도 해야지. 그래, 뭔가 달라져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친구들과 헬스장을 몇 번 따라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운동을 꾸준히 할 자신도 없었는데 동네 헬스장이 가까워서 계속 다니다 보니까 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처음에는 별로 티가 안 났지만 조금씩 좋아지는 게 느껴지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운동한 끝에 저는 체중을 49kg에서 무려 61kg까지 늘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딜 가도 너 왜 이렇게 말랐냐 소리는 이제 거의 듣지 않게 되었어요. 얼마 전 오랜만에 예전에 다녔던 볼링장 동호회 사람들을 다시 만난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저를 보더니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야, 내가 아는 강철이 맞나? 너 진짜 많이 변했다, 야. 이제는 몸 진짜 좋아 보이네. 그 말을 들으면서 나의 그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든 당당해질 수 있다는 자신감도 생겼고요. 저는 지금도 그날 술자리에서 아주머니가 하신 말씀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너랑 싸워도 이길 것 같다. 네 툭 치면 부러질 것 같다. 이런 말들이 정말 저한테는 크게 상처였는데 지금의 저를 변화시키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돌이켜본다면 그런 말들이 저에게는 꽤 큰 상처로 남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말랐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지만 예전에 제가 상처받았고 주눅들었던 기억들은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다행히 저는 그 상처를 자극으로 삼아서 변화를 만들어냈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무심코 던진 이런 농담들이 누군가에게는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 스스로에게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시는 분들에게 꼭 이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남들의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위한 변화를 시작하세요. 갑자기 톤이 바뀌었네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말을 할 때는 그 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 번쯤 생각해 본다면 좀 더 아름답고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흥미로 시작해서 감동으로 마무리 짓는 이거 메르치 문학상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사연 좀 읽어보니까 느낀 바가 상당히 많은데 왜냐하면 저희도 상당히 좀 말랐었잖아요. 저도 옛날에 과거에 55kg였고요. 몇 킬로였죠? 저도 60kg. 60kg. 제가 55kg 이렇게 났습니다. 다들 뭐 한 20kg 이상 이렇게 체중을 늘린 케이스잖아요. 혹시 뭐 이런 비슷한 사연들이 있으실까요? 제가 학창 시절 때 이게 팔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실제 팔이 누가 때려서 한 건 아니죠? 진짜 때려서 부러진 건 아니고 공에 맞았습니다. 축구공에. 아, 공에 맞았는데 팔이 부러졌다. 네, 팔이 부러졌습니다. 실제로 약한 건 맞지만 그거를 체육 선생님께서 온 전반을 돌아다니면서 저 친구 팔이 닭 날개보다 약하다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다녔던 기억이 진짜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전 학급에 그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한테 한마디. 저 이제 닭 날개는 아니고 네, 칠면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좀 계기가 됐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뭐 그런 사연들이 있었을까요? 저도 여름에 그냥 반팔 반바지 입고 옷 사러 갔었는데 여자 점원이 진짜 잘 어울린다고. 근데 거기서 말을 끝내면 되는데 웬만한 여자보다 몸매가 훨씬 좋은 것 같다고. 근데 그분은 저한테 칭찬으로 한 말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여자 몸매보다 좋다라고 하니까 그게 좀 약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는 것 같아서 좀 듣기는 그렇지, 그렇지. 경우에 따라서 좀 약간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사연의 이 제목 이거거든요. 내가 너 싸워도 이길 것 같다. 이게 광철님한테는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뭔가 계기가 된 멘트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두 분도 뭐 그런 결정적인 멘트 이런 거 있었을까요? 계기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친구가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가 제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제 뒤를 이렇게 쓱 바라보더니 야, 니 쪼그려 앉은 모습이 70대 노인 같다. 정말 왜소해 보인다. 네, 막 어깨도 꾸부정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게 생각이 나서 그때 이후부터 운동을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좀 약간 심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 상처가 좀 됐을 만한데 혹시 그런 거 좀 있나요? 저 그냥 한 거. 계기가 없을 수도 있죠. 너무 거울 보니까 너무 말라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조금 얻을 수 있는 게 있긴 있어요. 이 마른 사람들한테 이런 농담조로 뭐 부러질 것 같다, 아니면은 뭐 너랑 싸워서 이길 것 같다. 근데 저도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여자애들한테. 실제로 싸워도 제가 질 것 같은 그런 여자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그런 통통한 여자애들한테 니 너무 다리 막 이만하고 뚱뚱해가지고 네가 움직일 때마다 지진이 날 것 같다, 그런 말 하면은 안 되잖아요. 안 되죠. 그죠? 혹시 약간 비슷한 말 한 적 있어요? 뚱뚱한 친구들한테? 누나한테 아, 누나한테? 네, 서슴없이 얘기했습니다. 맞지는 않았나요? 많이 맞았죠, 어릴 때. 예를 들어서 무슨 말로? 다리가 많이 굵다. 굵다. 약간 무다리 같다. 네. 지금은 순화돼서 얘기하지만 그때 좀 어렸기 때문에 좀 세게 좀 말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 적 있어요? 저는 겁나서 못할까 봐. 그렇죠. 근데 약간 이런 비슷한 말들을 우리한테 너무 많이 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농담처럼 얘기하는데 우리들한테는 이게 너무 큰 상처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광철님이랑 아니면 그 호중쌤처럼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너무 큰 상처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건 좀 문제예요. 좀 이런 것들에 좀 바뀌어야 된다는 게 좀 절실히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 광철님이 이 사연을 보내드리면서 좀 고민을 더 토로했습니다. 지금 무려 12kg를 증량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12kg를 넘어서 더 증량을 하고 싶대요. 근데 너무 극심한 메르치 체질이다 보니 여기서 체중이 안 늘어난답니다. 그래서 뭐 식단이랑 본인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지 보내주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운동을 일단 일주일에 5번에서 6번밖에 안 한대요. 그런데 4분할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단은 아침은 프로틴바랑 두유, 점심은 회사식을 먹고요. 운동 후에 게이너를 한번 섭취하고 저녁으로는 밥 한 공기에 닭가슴살 한 덩이 이렇게만 먹는다고 합니다. 자, 혹시 뭐 조언을 해드릴 만한 부분이 있으실까요?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거는 운동하신 지 3개월밖에 안 되긴 했는데 조금 수정을 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4분할보다는 그냥 2분할로 상하체 나눠가지고 오히려 운동수를 줄이는 게 저는 지금 정체기를 뚫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원래 4분할이면 일주일에 6번 이상은 꼭 지키면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5번, 6번 이렇게 빈도수가 왔다 갔다 한다면 2분할이나 많으면 3분할 정도가 적당하고 3개월 차면은 사실 4분할 하기에는 레벨이 너무 높아요. 2분할로만 바꿔도 좀 근성장 속도가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저는 이 부분을 좀 유념 있게 봤는데 이 게이너를 드시더라고요. 게이너.
드셔보셨어요, 두 분? 네. 먹어봤죠. 옛날에. 다들 뭐 말을 그렇게 잊지 못하는데 왜냐면 요즘에는 게이너가 좀 잘 나오는 편이긴 해요. 예전에는 뭐 그렇게 안 좋은 성분들을 썼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서 제가 광철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어떤 게이너를 먹는지 보고 재료를 한번 봤습니다. 이게 원재료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영양성분표에서 왼쪽 상단에 있는 게 가장 많은 성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분리유척 단백, 그리고 두 번째가 농축 유청 단백. 괜찮아요. 근데 세 번째가 보이는 게 올리고 파우더. 이게 올리고당은 좋은 건데 이게 올리고 파우더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은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이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안 좋은 탄수화물이 뭐가 있어요? 설탕? 뭐 설탕 같은 거 보통 안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혈당 스파이크 확 올린다는데 이 설탕이 혈당 지수가 80에서 85 사이예요. 근데 이 올리고 파우더의 주 원료는 사실 옥수수 전분이거든요. 근데 옥수수 전분도 사실상 혈당 지수가 설탕이랑 비슷합니다. 굉장히 높아요. 85 정도인데 그렇다면 사실상 이 게이너를 먹는 게 그냥 약간의 단백질에 설탕을 먹는 거랑 크게 다를 바 없지 않나. 아쉬운 선택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직도 이런 게이너들이 좀 있긴 있네요.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수정하시면 생각보다 체중이 여기서도 훨씬 더 잘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 광철님의 사연을 들으면서 뭐 재밌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안쓰럽기도 하면서 이 광철님이 마지막에 마무리를 참 잘해주셨어요. 맞아요. 이런 자극적인 말들, 그런 놀리는 농담들이 그 사람들한테는 별거 아니게 느껴질 수 있지만 듣는 사람들하고 하여금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너무나 큰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역지사지로 생각하는 마음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마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너 왜 이렇게 말랐냐? 이런 말들 다시 말아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적당한 응원의 그런 격려가 우리들한테 좀 더 힘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정말 어릴 때 그러한 단어 하나하나가 정말 상처였습니다. 어릴 때는 그게 제 스스로가 자격지심인가 생각이 들 정도로 나 자신을 너무 무너뜨리는 그런 말들이었고요. 근데 지금에서 생각해보면 또 그러한 계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도 계속 건강하게 운동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진 않지만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계속 운동을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철님도 결국에는 행동으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12kg를 찌우신 거니까요. 지금 이거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많으실 텐데 당장 행동으로라도 옮기면 뭔가의 몸의 변화는 있을 거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한 분이라도 행동을 좀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큰 성과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이 광철님처럼 이런 재밌는 사연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그런 사연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서 좀 뭔가 나 찰 찌고 싶은데 지금 너무 힘들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럼 사연과 함께 여러분들의 고민을 적어주시면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소정의 상품 뭐였죠? 오토! 폴컵 을 저희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많은 정보를 보신다면 저희 책을 구매해 보신다든가 아니면 오프라인 클래스 메르시 양식장의 벌크 프로젝트를 수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콘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항상 건강히 살찌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르시 양식장의 이가람 기린 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 just wanna have fun, turn around now, turn around now. I just wanna have fun.